네,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한우라고 합니다. 오늘 그 대구에 그러니까 2.18 대구 안전문화재단하고 그 다음에 KBS가 그러니까 이 프레스센터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제 코로나와 그 다음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제 뭐 토론문은 저는 이제 울리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명한 그 위험사의 우리 이론가의 말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빙고는 위계적이지만은 스모크는 민주적이다라는 그러한 그 유명한 그러니까 말씀을 남겼는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정말 위험이라고 하는 이 재난 상황이 모든 계층에 항상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혹은 평등하게 인식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언제 뭐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지만은 우리의 어떤 재난 보도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서울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과 가까울수록 이런 그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위험이라든가 국토의 어떤 위기 상황이 되고, 또한 피해 지역과 서울 시민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이제 프레임이 잡히고요.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고위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들이 이제 부상이 되는데, 재난이 서울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앞서 이제 부산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단순한 사건 사고 뉴스가 됩니다. 그냥 사회부의 그냥 기사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피해 지역과 지역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한테 책임 있고 그들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비난의 부메랑이 일어나고 희생자 책임론이 발생을 하고 있죠. 사실은 뭐 KBS의 경우에 우리가 수신료를 지방에 있다고 해가지고 더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내고 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동일한 그 원칙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균형적인 언론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은 사실은 단지 어떤 실무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학계의 어떤 연구자들도 우리가 보면 예컨대 뭐 언론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혹은 전문 언론, 혹은 인터넷 언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만 분류를 하지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분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전히 어떤 재난에 대해서도 어떤 서울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구 경북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그러니까 방송 3사, 그 다음에 뉴스 통신사를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서울에 대한 보도는 그러니까 방송 3사에서 그러네 그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정보 전달 위주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구에서 이제 특정 종교에서 나타나고 특정 종교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경북으로 퍼져갔잖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 대한 보도들을 보면 이제 감성 분석에서도 그러니까 부정 비율이 압도적으로 당연히 높았고, 경북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 비율이 높으면서 어떤 지역사회 공포를 유발했죠. 그러면서 대구라든가 또 우리 경북의 지역을 뭐 봉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어떤 단어들을 썼는지를 보면 이제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뭐 기쁨, 행복, 격려, 칭찬 이런 단어들보다는 뭐 슬픔, 우울, 뭐 그다음에 한행, 분노 이런 어떤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특히 대구와 경북을 그러니까 서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당시에 대구에서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워크스루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균형 잡힌 보도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의 어떤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미흡한 대책들, 중앙정부의 미흡한 대책들은 거의 누락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만들었을 때도 이제 그 유력 어떤 고위 공무원 위주의 어떤 보도를 했지, 중앙정부가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누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KBS는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중립적으로, 그 다음에 좀 감성의 톤에 있어서도 좀 부정성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방송국의 어떤 보도들이 이제 그런 낙인 효과를 되게 높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재난에 있어서의 보도에 있어서의 프레임이 우리가
어떤 서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어떤 균형적인 그런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KBS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언을 한번 해본다면 이제 재난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보건력을 높이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재난의 어떤 시기에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확하고 신속한 이제 보도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와야 되느냐, 그것은 지역사회 보건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재난이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러한 우리가 가정하에 본다면 서울에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이 재난센터가. 그러니까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그다음에 어디든지 이제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영방송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책무를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디어 의존할 수밖에 미디어가 주는 정보가 유일하게 그 창구가 되기 때문에. 근데 미디어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선정적이고 개인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앞서 이제 그 KBS 재난 미디어 센터에서 그런 문구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한 정보성 문구 이외에도 경고성 문구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담배에 대해서 경고성 문구가 들어가는 것처럼 경고 문구도 필요하다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결속형 자본이 부족하거나 이성적 차원이 낮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예. 그 결속형 자본이 부족하거나 이성적 차원이 낮은 어떤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니까 디지털 기반의 어떤 소통이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난을 체감하자마자 우리는 당장 SNS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시민의 어떤 자발적 참여하고 공동체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부산에서 일어나는 재난이고 대구에서 일어난 재난이고 그 다음에 강주에서 일어난 재난인데 갈래대로 서울에 소재한 전문가들이 출연한다는 거죠. 재난 현장 지역에서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그 탁상 행정식의 어떤 그 전문가 출연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또한 전문가가 출연하면서 또 언론인들이 전문가 인용 보도를 너무나 과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문가 인용 보도의 어떤 그 과도화에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앞서 다른 분도 토론을 하셨지만은 재난보도의 어떤 정치화에, 그러니까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들을 달리 해석하거나 과학적 증거를 선별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재난보도의 정치화가 좀 상당 부분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도 준칙, 감염병 발생 그 보도 준칙도 이제 2020년도에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재난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재난에 대응하고 재난에 복구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런 발생 단계, 대응 단계, 복구 단계마다 서로 다른 보도의 어떤 프레임이 필요한데 보도의 프레임이 여전히 그냥 정확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라는 어떤 그 프레임의 원칙들이 재난의 어떤 단계별로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했을 단계에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그 보도 프레임이라면 침착하게 뭐 주변을 살피고 뭐 이제 잠시 멈춰야 되고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 정보를 분석해야 되고, 재난에 대응할 때는 상황을 전파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격려하는 그런 보도 위주로 가야 될 것이고, 복구 단계에서는 그때 가서야 이제 뭐 정책의 어떤 문제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책임론이라든가 혹은 복구에 계속 지난 시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프레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해서 저는 뭐 이번 이제 토론회에서 그런 그 우리가 재난 보도의 어떤 프레임의 어떤 균형적인 프레임을 유지하자라는 거고 KBS가 좀 더 이제 강화될 그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KBS 아까 재난 그 미디어 센터가 이제 방송을 넘어서 이제 정보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 기반했는 여러 가지 격차들을 많이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앞서 서울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얘기했지만은 재난은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이 훨씬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여성이 정보를 이제 적게 갖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성별을 보면 여성의 2030 여성들은 또 상대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성별이라든가 다른 연령층보다 또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재난 상황에서.
이처럼 그러니까 각종의 어떤 격차들에 대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보편적인 수용자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한 그 메디컬 뉴스들, 의학 보도 관계된 뉴스들을 보면 KB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니까 해당하는 그 언론 기사, 해당하는 뉴스에서 학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용을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DOI라든가 해당 학술지에 대한 링크라든가 이렇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어떠한 의학 논문이 나왔을 때 그 논문이 세계적인 언론들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같은 연구자들이. 그런데 한국 언론만 유독 수집이 안 돼. 왜냐하면 한국 언론이 해당되는 그러니까 논문을 인용하면서 그냥 이재각 교수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 논문에 대한 정확한 DOI라든가 해당 논문의 출처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전혀 안 걸어다 놓으니까 이게 자체가 빅데이터적인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KBS가 만약에 그런 재난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넘어서 정보센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러니까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지금 너무나 좀 추상적인 개념만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